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일 저녁입니다. 아직도 그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짧게나마 방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주 긴 휴가였는데 다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학자들이 항상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밀린 일들을 이번 그 추석 기간에 많이 했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책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미리 책 표지도 다 만들어 놓고 광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지금 이 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 정리를 하느라고 이번 추석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표지 보시겠는데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 국제정치에서 21세기 국제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의한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제목이 결국 중국이 미국한테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이 며칠 동안 정리하면서 하나 다시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는 그 이슈가 또 올라왔습니다.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 지정학은 인기가 없는 학문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정말 국제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국제정책을 공부할 때 지도책을 펴놓고 공부하라고 항상 이제 조언을 하는데 지정학이 이렇게 비인기 과목이 된 것은 지정학이 나치스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국 일본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나치스 또는 도조 히데키 이런 독재자들이 전쟁 발발을 뒤에서 이론적 배경을 댄 학문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에서 게오폴리티크 지정학이라고 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 학문이 살아남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지오폴리틱스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학에서 유학할 때 지정학이라는 과목을 영어로는 그냥 Political Geography라는 과목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관계를 볼 때도 지정학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정말 지구에서 미국처럼 지정학이 유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는 나라인데 중국처럼 이렇게 또 지정학이 나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양호한 지정학을 가진 나라하고 세계에서 제일 불량한 지정학을 가진 두 나라가 서로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그러면은 지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이거는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입니다만은 강의 제목을 최선의 미국 지정학, 최악의 중국 지정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미어샤이머인데 존 미어샤이머 교수하고 거의 동급의 또는 미어샤이머 교수보다도 오히려 더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학자가 있는데 스티픈 M. 월트라는 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사진을 보실 텐데 이분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진실은 미국은 이미 대단히 안전하며 다른 나라들은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happy truth, 행복한 진실이에요.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already very secure and it enjoys geopolitical advantages that other states can only dream about. 다른 나라는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정학적 이점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의 패권을 뺏기가 다른 나라들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또 아주 유명한 미국에 와 있던 프랑스 대사, 이 사람은 주미 대사를 무려 22년 동안 했습니다. 1902년서부터 1924년, 즉 1차 대전 당시에
주미 프랑스 대사인데 장-줄 주세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처럼 유리한 지정학을 가진 나라는 없다. 미국은 위에는 허약한 이웃 캐나다가 있고 아래에는 더 허약한 이웃 멕시코가 있다. 그리고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도 물고기가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밑에는 허약한 이웃 멕시코, 위에는 또 허약한 이웃 캐나다,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도 물고기. 그러니까 참 미국의 지정학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프랑스는 참 지정학이 나쁘죠, 미국에 비하면은. 뭐 이런 그 부러움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앞사람인데 오토 폰 비스마르크, 뭐 독일을 통일시킨 철혈 재상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이제 지정학적인 그 부러움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od has a special providence for fools, drunkar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 아주 좀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fools, 바보들, drunkard, 술주정뱅이들, 그리고 미국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조금 조롱하듯이 봤지만은 참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은 나라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그 지정학적인 그 기초 자료를 제가 그 한번 뭐 살펴본 겁니다. CIA 월드 팩트북 뭐 매년 나오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인구 또는 뭐 GDP, 군사력, 땅 넓이, 뭐 비행장 개수 별거를 다 가지고서 국가의 국력을 비교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2022, 2023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뭐 그 땅덩어리 보면은 능히 세계 1등을 놓고 다툴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영토를 보니까 미국이 983만 3,517 평방킬로미터,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959만 6,960 평방킬로미터, 세계 4위입니다. 영토는 미국이 3위, 중국이 세계 4위입니다. 땅 넓이라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땅 넓이. 땅 넓이는 미국이 4등이고 중국이 3등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강의하다가 세계에서 그 영토 넓이는 미국이 3등, 중국이 4등이다. 땅 넓이는 중국이 3등이고 미국이 4등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좀 이게 농담성 있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빨리 대답을 하는 사람을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순위가 나오겠습니까? 땅 넓이는 중국이 3등, 미국이 4등. 영토는 중국이 4등, 미국이 3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미국 지도를 보면은 오대호라는 참 엄청나게 넓은 호수가 있죠. 거의 이 미시간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남한 땅이 퐁당 빠질 정도로 호수가 넓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서 물 위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땅 넓이만 치면은 중국이 더 넓습니다. 그 물까지 포함하면은 미국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많다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인데 요새 물이 석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미국은 참 그 수자원이 대단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 넓이 미국은 914만 7,953 평방킬로미터, 물 넓이가 68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이 10만이니까 미국의 물 넓이가 대한민국의 거의 7배 가량 되는 것이죠. 중국은 땅 넓이가 932만 6,410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20만 가까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넓이는 27만 550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물은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지정학을 따질 때 미국하고 중국이 비슷하게 생긴 나라인데 국경의 길이가 미국은 12,002km입니다. 중국은 22,457km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무려 국경의 길이가 10,000km 정도가 더 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땅 넓이가 비슷한데. 중국은 국경이 꼬불꼬불하죠. 미국은 직선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경 길이가 훨씬 짧은 겁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지정학은 몇 나라하고 붙어 있냐? 주로
붙어있는 나라하고는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죠. 정전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가 전쟁하느냐 90% 확률로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는 나라들이 한다. 지구상에 있었던 전쟁의 90%가 붙어있는 나라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그 중국 소설을 읽을 때 삼국지 읽을 때 원교 근공이라는 말 나오죠. 먼 나라하고 외교하고 가까운 나라가 싸운다. 그거는 참 국제정치학의 불변의 철칙입니다. 근데 미국은 국경을 접한 나라가 두 나라, 어떤 사람은 세 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큐바에 관타나모 기지라는 기지가 있는데 거기 미국 땅입니다. 그걸 미국 땅으로 치면 큐바하고도 미국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큐바 세 나라. 그리고 중국은 14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14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골치 아픈 나라인데 골치 아픈 나라랑 14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정학에서 중요한 것은 해안선이 기냐 짧으냐는 겁니다. 해안선이 긴 나라가 좋습니다. 바다하고 넓게 접한 나라가 뻗어나가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해안선 길이가 19,924km, 중국은 14,500km. 그러니까 미국이 유리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은 인구는 미국이 3억 3천만, 중국이 14억인데 경작 가능지가 미국이 더 넓습니다. 미국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165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데 중국은 108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인구는 중국이 뭐 거의 5배, 4배 이상 되는데 경작지는 미국이 1.5배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러모로 미국이 그 유리한 지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미국 지도하고 중국 지도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뭐 정말 그 국경이 간단하죠. 그리고 저쪽 그 동쪽의 바다, 서쪽의 바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캐나다와의 국경선은 뭐 그냥 상당 부분이 직선입니다. 49도, 북위 49도선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을 뭐 두 나라가 전쟁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멕시코하고 미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지금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주 불량한 그 옆에 아주 골치 아픈 나라들이 많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접 국가가 14나라고 그랬는데 국경의 길이상으로 제일 길게 붙어 있는 나라가 몽고입니다. 몽고. 4,710km 국경을 접하고 있죠. 두 번째가 러시아인데 4,354km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죠. 이게 가까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러시아가 4,354. 그리고 인도가 밑에 있는 큰 나라인데 인도는 1,700km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주 중국이 골치 아파하는 나라죠. 베트남하고는 1,347km.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1,334km.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피곤해하는 나라들, 뭐 옆에 있는 나라들이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네팔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아주 중국이 특별히 국가안보 문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나라들이 러시아, 몽고, 인도, 베트남, 북한인데 이 5나라와 13,445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들을 전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두려운데 세계 패권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다로 뛰어나간 나라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국군의 대부분이 원정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아주 골치 아픈 적만 하더라도 13,445km를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미국처럼 온 군대가 다 바깥으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나라하고 자기 본토를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될 나라하고 싸움이 되겠냐 하는 그런 지도죠. 또 다른 지도 제가 자주 보여주는 지도인데 중국을 지금 미국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중국 옆에 이렇게 다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나라를 이 지도는 그 파란색, 하늘색 비슷한 색으로 이제 다 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가 지금 냉전 이후에 대부분 미국 편이 됐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미국 편 됐죠. 태국 원래 미국 편이죠. 베트남 최근에 미국 편 되죠. 대만, 한국, 일본, 몽고도 지금 미국 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다 옆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지도상으로 혹시 북한이 어느 날 미국 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편을 파란색으로 생각을 하면은 북한도 파란색, 대한민국도 파란색. 그게 바로 통일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전략, 중국을 포위하려는 대전략은 우리나라의 통일하고도 맞아떨어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북한이 미국 편에 서게 되는 날 중국 포위 작전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날 한반도는 통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참 지정학으로 유리하죠. 미국이 좋아하는 지도는 미국이 가운데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이쪽으로 가 있고 유럽은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지도를 펼쳐놓고 이 미국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이미 챔피언인데 저쪽 유럽이 이제 강대국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쪽 아시아 강대국이 있는 동네인데 이 강대국이 있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이 나오는 것만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패권국 출연을 금지한다는 미국의 정책인데 아시아에서 패권국 출연 금지, 저쪽 유럽에서도 패권국 출연 금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거칠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은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중국이 세면은 일본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셀 때는 중국을 도와줘요. 독일이 세면은 영국을 도와줍니다. 소련이 셀 때 나토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은 항상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즉 어느 나라도 유럽과 아시아의 챔피언이 되는 것을 제압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세계 챔피언으로서 패권을 유지한다. 아주 간단한 전략인데 그걸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위치를 미국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국과 미국 관계를 얘기할 때 미국은 해군이 세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해로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보실 그 지도가 사우디아라비아 고 있는 지도인데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작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이 통과를 하는데 한국, 일본 석유의 70%, 중국 석유의 47%, 그리고 미국이 셰일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10%가 그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 10%도 죽거나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붙박이로 지난 30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셰일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은 석유를 더 이상 사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붙박이로 지키고 있던 항공모함 두 척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떠났다고 영원히 거길 다시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가는데 기능이 바뀌죠. 지난 수십 년 동안은 미국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상 열어두기 위해서 그래야지 미국으로 석유가 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차하면 가서 막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 석유의 47%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유 수입이 47%가 막히는데.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참 중요한 해협인데 여기를 중국이 여기를 막고 있는 때로 막을지 모를 그 미국 항공모함 함대를 이길 수 없는 한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냥 지도들을 보겠습니다. 뭐 지정학은 지도 가지고 하는 학문이니까 여기 그 초록색은 전부 다 미국 기지들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잔뜩 있죠. 그리고 이 주황색은 전부 다 아시아에 있는 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다 포위하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것을 이렇게 군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왜 이렇게 미국 군사기지가 많을까? 여러분 그 중국이 막 개혁 개방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급격히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시 때 무렵입니다. 그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령부라는 사령부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돈이 아프리카에 퍼져나가는 것을 미국은 군사력으로 가서 막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가 제일 매일 듣는 얘기가 인도 퍼시픽 커맨드입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 미국이 지구를 6개로 쪼개가지고 이 사령부를 6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으로 뭐 스페이스 커맨드, 우주 사령부, 사이버 커맨드,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스페셜 오퍼레이션, 특수전 사령부, 그리고 전략 사령부, 그리고 이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건 이동하고 그러는 것이죠.
수송 사령부 해가지고 5개, 그래서 11개의 사령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사령부 한번 보겠습니다. 북미를 담당하는 북방 사령부, 남미를 담당하는 남방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중앙사령부는 중동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관장하는 유럽 사령부, 그리고 우리 뭐 매일 잘 알고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미국이 이렇게 해서 중국의 패권을 아시아에서 참편되는 것도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 지금 뭐 미국에 도전할 세력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또 뭐 마지막 지도를 보실 텐데 뭐 미국의 기지는 아시아 중국을 완전히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마지막 작업을 정리하면서 그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뭐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뭐 오늘 강의 이 정도 하고 이제 추석 지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